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빰, 어안입니다. 오늘은 영화 악인전과 마동석 형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조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악인전을 보실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세. 우선은 뭐 영화에 대한 리뷰를 집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뭐 제가 늘상 하는 대로 주저리 아무 말 대잔치가 주류가 될 것 같고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야불이 터는 대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우선 저는 이 영화를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동석이 형님 캐릭터가 좀 최근 들어서 한결같이 가고 있잖아요. 뭐 어차피 동석이 형 자체가 힘 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체구긴 한데, 근데 최근 나온 이제 뭐 성난 황소라던가 아니면 뭐 이번에 악인전도 그렇고 그리고 범죄도시 이런 거 봤을 때도 진짜 꾸준한 그냥 힘 캐릭터로 나오게 되잖아요. 뭐 역시나 이번에도 그런 힘 캐릭터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흘러가게 된 식상한 스토리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영화 내에서는 나름 이제 이런 진부함을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섞어놨어. 사건들을 뭐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라던가 뭐 이런 걸 이렇게 섞어놨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비벼지진 않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영화관 다 보고 나왔는데도 아 씨발 괜히 봤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 그러니까 정형적인 그런 느낌 있잖아요. 동석이 형님 나오면 우리가 이미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 이런 영화겠구나. 그러면 어이없이 아 그런 영화거든. 그러면 그게 뭐 그냥 뭐 시간 죽이거나 아니면 영화관 딱 갔다 온 그 돈이 그렇게 아깝진 않아. 그러니까 딱 그 정도 가격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영화도 딱 그 정도 느낌이었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범죄도시를 제가 8점을 준다고 하면 악인전은 내가 7점 정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 이 영화를 보고 싶다 싶은 분은 이제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처음 영화가 시작하면 그 어떤 한 도시의 밤거리가 이제 카메라 앵글에 쫙 잡히면서 지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뭐 유흥업소 일하는 여성과 그리고 아저씨들 막 술 먹으면서 이제 아저씨들 막 잡히고, 그러다가 스타나이트가 딱 잡히는 거예요. 스타나이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처음에는 보니까. 그 스타나이트가 제가 천안에 있을 때 놀러갔던 나이트가 스타나이트였거든요. 그래서 설마 저기 천안에 스타나이트인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극중 그 배경되는 곳이 천안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각 지역마다 약간 좀 유명한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뭐 서울에도 있었겠지만 그 저는 잘 모르니까 서울 쪽은 경상도 쪽에선 좀 유명했던 게 대구의 아라비안 나이트가 되게 유명했고, 그리고 부산에서도 연산동 아라비안 나이트가 어떻게 보면 부산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울산 사람들한테 좀 유명했거든. 근데 지금 와서는 뭐 전부 다 나이트가 망하는 추세니까 다 망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 관심사가 이제 웰빙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점점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나이트 클럽이 망하면 남아있는 나이트 클럽이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거든. 뭐 여튼 그런 관점에서 천안에서 가장 핫플레이스가 제가 스타나이트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랑 그 스타나이트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 내가 의도하고 원정으로 간 건 아니었고 그 수원 지역에서 결혼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친구 갔다가 천안 스타나이트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거 근데 지금 생각해도 좀 약간 부끄러운 게 저희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친구들끼리 나이트 갈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이거 우리 놀러 가는 거 아니다. 일하러 가는 거다. 이러면서 말하면서 간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나이트 룸 잡을 때 남자들 다 알잖아. 그 일부러 양주 몇 병 편의점에서 사서 꼽을 쳐서 가잖아, 일부러. 그래서 뭐 웨이터랑 친할 때는 웨이터하고 일부러 그냥 말해도 웨이터가 이해해 주거든요. 팀 얼마 쥐어주고 그러면 걸리지만 말라 하고. 그래서 그때 스타나이트 갔어서 이렇게 논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놀러 간 게 아니라 이게 룸 잡고 이렇게 양주 먹다가 여자 들어오면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러면서 열심히 놀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게 너무 싫어. 내가 내 돈 주고 일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나이트 클럽을 안 간 지가 한 5년 넘는 것 같아요. 5년 6년 되는 것 같은데 그 마지막이 스타나이트였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김무열은 단무지 형사로 나오거든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그런 형사로 나오는데, 근데 뭔가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선량한 형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제 돈 받아먹고 뒷돈 받아먹는 그런 이제 악질 형사도 아닌 말 그대로 오리지널 미친놈 같은 느낌, 그러니까 또라이 같은 미친개 같은 그런 느낌으로 형사로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무열이 나온 게 좀 반갑던 게 언제부턴가 여러분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한국 영화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해 먹은 애들끼리 계속 헤쳐먹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나온 사람들만 계속 주구장창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영화라는 것들이 하나의 상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이게 그런 매출액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김무열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비주류 같은 느낌이 좀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전에 봤던 김무열의 연기는 뭐냐면 1인분은 확실하게 한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김무열 봤던 게 거기서 봤어요. 은교에서 봤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내가 봤었는데 몰랐지. 그래서 옛날에 지금 박용화가
이게 자살을 했잖아요. 박용화 씨가 그 전에 나왔던 작전이란 영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하는 사람들끼리는 되게 재밌게 보는 영화란 말이에요. 이 작전이란 영화가 나름 사실적으로 잘 묘사를 해서 거기서도 이제 김무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 다음에야 이제 김무열이 그 영화에 나온 걸 알게 된 거지. 내가 봤을 땐 몰랐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연평해전 나왔고 지금 악인전에도 나왔는데 내가 가진 그런 뭔가 김무열에 대한 느낌,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뭐 헤쳐먹는 대로 다 헤쳐먹는 이 영화 판국에서 약간 비주류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약간 신선한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1인분은 확실하게 하는 느낌이 있어서 좋았는데,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조금 2% 정도가 아쉬웠던 것 같아. 왜 2%가 아쉬웠는지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게 영화를 볼 때마다 보여줬던 김무열의 1인분에 비해서는 조금 모자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가 아무래도 좀 이게 형사지만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그런 미친이 같은 그런 광기를 조금 약하게 보여줬다 해야 되나? 뭔가 하여튼 조금 약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비슷한 캐릭터로 따지면 진짜 옛날에 영화 중에서 공공의 적이라고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왔던 설경구가 강철중 형사로 약간 그런 느낌을 냈는데, 설경구는 그 역할을 되게 잘했던 것 같은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조금 이렇게 후달린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동석이 형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느낌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느낌 그대로, 우리가 상상한 느낌 그대로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캐릭터 그대로 똑같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연기나 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게 없어. 왜? 있는 그대로 나왔거든. 우리가 생각한 그 느낌 그대로 나왔거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요즘 들어서 이제 동석이 형님 캐릭터 자체가 완전히 메인 캐릭터로 굳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석이 형님 같은 경우는 이런 메인 캐릭터보다는 보조 캐릭터로 있을 때, 혹은 이제 빌런으로 있을 때 진짜 진가를 발휘하는 캐릭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진짜 유명했던 게 그 강풀 씨의 그런 이웃사람에서 동석이 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갈 뺨따구를 때려볼라 이래갖고 김성경 존나 패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 역할이라던가, 아니면 난 개인적으로 난 제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 동석이 형님 캐릭터한테 영화가 좀 이게 흥하진 않았어요. 약간 망한 영화인데 좀 영화 내용도 약간 좀 지저분하고 보면 기분 나빠진 영화란 말이야. 함정이라고 있거든요. 조한선이랑 같이 나왔던 영화인데 거기서 진짜 나쁜 놈으로 나온단 말이야. 진짜 더럽게 나쁜 놈으로 나오는데, 와, 진짜 이런 역할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역할로 나오는 것들을 기대하기 힘드니까. 왜냐면 그 사이에 동석이 형님 사이즈가 너무 커져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보조 캐릭이나 아니면 이제 메인 빌런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기 힘드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조금 재미있었던 장면은 중간에 그 깡패들이랑, 마동석 깡패들이랑 그리고 김무열의 형사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연쇄살인마를 이렇게 잡는 그런 부분에서 회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회식을 하는데 삼겹살을 이렇게 경찰들이랑 깡패들이랑 이제 같이 먹는데, 삼겹살을 먹는데 뭐 양주가 보이는 거예요. 저 양주가 뭐지 봤는데 보니까 조니 워커 블루라벨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위스키를 진짜 싫어했거든요. 싫어했다기보단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술값이 감당이 안 돼서 싫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위스키 같은 거 먹다 보면 혼자 먹어도 그게 두세 병까지는 그냥 먹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거의 술값이 말도 안 되게 나오니까 그때는 안 먹었는데, 지금 와서는 외래 좀 많이 먹는 게, 제가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일단 술량이 약해져요. 그러다 보면 굳이 많이 먹지도 않거든. 근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내가 이 위스키란 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생각하게 만들어준 게 그게 조니 워커 블루라벨이었거든요. 그럼 먹었는데 그 위스키라는 게 향이 이렇게 좋았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런 뭐 조니 워커 블루라벨보다 이렇게 비싼 위스키가 엄청 많겠죠. 좋은 술이 많겠지만, 근데 내가 먹어본 술들 중에서 그런 가격 대비, 이게 면세점에서 사면 한 20만 원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격을 고려했을 때 정말 맛있는 그 맥시멈 한계치라고 해야 될까? 가격대 성능비로 봤을 때 이거보다 더 비싼 것들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요까지는 먹을만 하다라고 제가 생각한 게 조니 워커 블루라벨이거든요. 뭐 글램피딩이나 맥켈란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런 급에서는 조니 워커 블루라벨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위스키 조금 이게 관심 없던 사람들도 요거 한번 보이면, 면세점에서 보이면 한 번은 사 먹어 볼만 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제일 자주 먹는 위스키는 뭐냐면 사실 산토리를 제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요것도 요거 있길래 들고 왔는데, 제가 일본에서 사왔거든요. 한국에서는 산토리가 어디에 파냐면 이마트에 가면 팔아요. 근데 이마트에 가서 사면 한 32,000원 정도 되는데, 일본에서 똑같은 병을 살면 그걸 거의 한 13,000원, 14,000원이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토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위스키도 이게 먹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탄산수를 섞어서 먹거든요. 일본에서는 이걸 하이볼이라고 하는데, 전 약간 하이볼식으로 즐겨 먹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와서는 뭐 조니 워커 블루라벨도 있긴 하지만 제일 자주 먹는 건 산토리. 왜? 산토리가 싸잖아. 그래갖고 산토리는 싸니까 이렇게
그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 여튼간에 뭐 나중에도 알게 된 게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위스키 생산 세계 3위국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커가지고 요 위스키 2개 정도 이런 것들을 한번 먹어보면 나쁘지 않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웠던 건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의 그런 구성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물론 감독이 이런저런 시도를 한 흔적은 보여. 그런 전형적인 느와르물을 탈피하기 위해서 형사랑 깡패가 있으면 그 사이에 조직폭력배를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연쇄살인마를 집어넣어가지고 3파전을 만들었잖아요. 이건 되게 나쁘지 않았다 생각을 해요. 이 시도는. 그리고 이 연쇄살인마가 시작하자마자 마동석한테 뒤치기를 들어간 것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현실 고증도 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어떤 현실 고증이냐면, 그, 마동석 같은 사람도 이렇게 칼로 이렇게 뒤치기 맞으면 이렇게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나름 이렇게 잘 표현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극 중에서 마동석이 깡패 두목인데, 진짜 악랄한 두목으로 나오거든요. 사람 하나 담고 죽이는 거는 말도 아니고, 그리고 뭐 진짜 시체 유기에 그냥 뭐 이제 뭐 생매장 시켜버리고,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건데, 마지막에 자기가 잡고 싶어 하는 자기한테 칼빵을 놓은 연쇄살인마를 자기가 잡았잖아. 근데 그거를 또 그 김무열이 뒤치기를 쳐서 뺏어 가잖아. 그리고 김무열이 이걸 뒤치기 쳐서 뺏어간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마동석을 또 이제 이런저런 죄로 엮어 넣어서 이제 마동석을 잡아가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연쇄살인마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마동석을 법정에 세워달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동석의 성격이요, 그 캐릭터였으면 김무열이 보이면 그때 김무열을 패서 죽이는 게 맞단 말이야, 애초에. 근데 김무열이 그 자기 뒤통수를 계속 친 그 형사가 왔을 때 그 형사의 말도 안 되는 거래 조건에 응하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연쇄살인범을 이렇게 깜빵에 쳐넣기 위해서 자기가 그 모든 죄를 자수하고 또 같은 깜빵으로 보내달라는 그 거래 조건 하나로 법정에 서서 자기 죄를 다 자백을 하고 다시 들어가는 게, 이게 좀 전 몰입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마치 그 중간에 그 마동석 부하도 그 연쇄살인마한테 죽잖아. 그리고 마동석이 뜬금없이 우산을 줬던 그 여고생도 죽는단 말이야. 이 모든 게 마치 마동석이 억지로 감옥에 자수를 하고 가기 위한, 당위성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억지 진행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 권성징악, 정의구현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 대한민국 영화에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서 그런가? 그래서 억지로 이런 걸 이렇게 끼워 맞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라면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내가 영화 감독이었으면 악인전이잖아. 악인전 나쁘게 만들어야지. 일단은 김무열은 그냥 말 그대로 순도 높은 또라이란 말이야. 김무열을 흑화시키는 거야. 연쇄살인범가 어떻게 보면 김무열이랑 관계된 사람들 죽여가지고 김무열이 개빡 들어서 마지막에 마동석한테 뒤치기 친 거 뺏어가지고 지가 죽이는 거지. 김무열이 법정에 세운 게 아니라 지가 토막내 죽이고, 마동석이 그거 보고 그냥 마동석이 이제 안매장은 같이 도와주는 거야.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 김무열도 같이 깡패돼 있고 이제. 그래서 나라면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아쉽다고 해야 될까?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잘 구현한 영화가, 이거 진짜 괜찮은 영화인데, 옛날에 나온 영화거든요. 진짜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때 나온 영화인데, 그 브래드 피트랑 모건 프리먼이랑 케빈 스페이시가 나왔던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제대로야. 케빈 스페이시가 단테의 신곡이 나온 7개의 대죄악을 열거하면 사람 한 명은 진짜 엽기적인 방법으로 죽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브래드 피트가 형사였는데 얘를 완벽하게 흑화시키는 데 성공한단 말이야. 이거 진짜 재밌거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김무열이 완벽하게 흑화돼가지고 악인이 됐으면 나는 왜 이게 더 괜찮지 않았을까? 일단 내 생각에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악인전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한 줄로 그냥 한 단어로 평하자면 not bad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았다. 마동석이 나온다, 동석이 형님이 나온다, 동석이 형님이 깡패로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 여러분이 생각하는 느낌 거의 그대로 뽑았다 보시면 되거든요. 영화 전개나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게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 느낌 그대로. 그래서 극장 가서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보기에는 무난하게 봐지는 그런 영화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채워줬던 부분이 뭐냐면, 극 중에서 동석이 형님이 벌크가 진짜 크게 나오거든요. 평소 이게 보면 원래도 큰 몸이지만 평소 나왔던 영화에 비해서 제일 크게 나왔어요, 벌크가 이 영화에서. 근데 와, 뒤태가 진짜 섹시하더라고. 그 근육돼지가 돼가지고 정장 입었을 때 그 뒤태가 너무 섹시하더라고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 법정 가서 이제 우통 벗는 그 장면에서 와, 그 진짜 섹시하대요. 그 뒷모습이 완전히 오리지널 근육돼지. 그래서 그 마지막 뒤태는 분명히 대역을 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동석이 형님 몸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 그래서 그 몸이 너무 좋아갖고 진짜 근육돼지 이런 몸으로 나오는데, 그 확실히 나이가 드니까
미에 대한 기준이 변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 패션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권상우 씨 같은 몸, 이런 몸 다 좋아하잖아. 그런 몸이 어떻게 보면 워너비였다면 지금 와서는 변한 게 나이가 드니까 확실히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좀 커야지 멋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나이 생각에 확실하게 쐐기를 박은 게 이번 악인전에서 그 동석이 형님 섹시한 뒤태였거든.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딱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남자로 태어난 이상 100kg는 한번 찍어봐야겠구나. 제가 그냥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다시 볼컵 열심히 해서 근육돼지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는데, 뭐, 아무쪼록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화 악인전과 동석이 형님에 대해 가지고 아무 말 되지 않게 그냥 아무 말대로 했는데, 일단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뭐 재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